정관장이 베스트 멤버들 7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를 나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부분에서는 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팀의 최다 연승은 8연승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늘 경기를 이긴다면 이제 8연승 타이를 만들 수 있는 정관장인데 들어오고 있는 페퍼고요. 서브까지. 득점입니다. 서브 득점 야스민 선수의 지금 서브도 강하다기보다는 이지수 선수의 브라카웃 득점 실점이 됐습니다. 서브 득점. 야스민 선수가 한 자리에서 서브 득점이 2개 나오네요. 이제 지금 김세인 선수도 그렇고 최효선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주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다면 속공보다는 후공격으로 가져가는 것도 더 효과적이죠. 이번에도 리스브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자, 김세인 선수가 3단 넘겼습니다. 가운데 묶고 그리고 왼쪽 갑니다. 좋은 연결입니다. 사실 여자부의 많은 그 배구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혜민 선수가 직접 때렸습니다. 야스민 천유인데요. 네,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조한 코치 이렇게 나란히 3명이 앉아 있는데요. 맞아요. 네. 정관장 선수들이 다 이제 교체 자원들이잖아요. 네. 왼쪽 날개 공격 그만큼 중요하죠. 살립니다. 다시 한번 왼쪽. 좋은 공격인데요. 또 나갔죠. 네. 하이볼에서 성공을 시켜줘야 돼요. 자,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채우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푸시로 눌렀습니다. 반직 기회를 만듭니다. 오른쪽. 자, 길게 이동을 했고요. 장과장의 공격. 브로킹. 또 한 자리를 정확하게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한 번도 못 이겼어도 본배구에 진출한 팀들의 이 백업 자원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정관장이 백업 멤버들을 좋은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잘 살렸습니다. 자, 김세인의 공격인데요. 과감하게 직선점을 늘어봤는데 그대로 나갔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완벽한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죠. 상대팀이 베스트 멤버로 나서는 거니까 블로킹! 한 번 더 막히고 있습니다. 이 필립스 선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네. 땀이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네. 더워요, 그러면. 자, 가운데로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직접 때리면서 한송이 선수 오래간만에 아주 화끈한 득점을 만들었어요. 네, 당연하죠. 그래야지만 이제 초반부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네. 경기를 하기 때문에 웜업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이진 득점. 서채원 선수가 들어왔고요. 자, 지금은 MJ 필립스가 볼을 때리듯이 네, 1라운드 2순위예요. 박선홍의 서브. 자, 서브 좋았죠? 오른쪽. 최선화가 왼쪽으로 볼을 올려줍니다. 박정화의 브라카웃 득점. 블로킹을 정확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박정환 선수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공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블로킹입니다. 경기에 투입이 된 적도 있고 하긴 한데 뭐 많은 경기를 서브 박정화. 자,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범실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리시브 됐을 때 바로바로 돌려야 되는데 이 밟고 있습니다. 경남여고 출신의 이주연 선수가 들어왔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대로 툭 미는 볼입니다. 박경현 선수의 빠른 판단이 있었고요. 네. 서채원 선수가 지금 서브로 합니다. 박경현 선수랑 이고은 선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올려주는 이고은 세터. 블로킹! 죠 가로막기 득점의 한송이 선수입니다. 자, 오늘 박경현 선수의 공격을 원년부터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많은 폼배구를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그렇죠. 박은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 이제 같은 또래들인데요.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F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대로 걷어 올렸어요. 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 갖고 잘 때렸습니다. 점수 20대 23. 서점 뒤에 있는 정관장입니다. 서브 득점! 날카로운 서브 득점입니다. 오늘 이선우 선수가 서브 2득점이죠. 24대 21.
자, 마지막에 김찬아 선수의 득점이죠. 그렇네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공격자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공격자에게 범실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페퍼저축은행 지난 시즌 한국도로공사 때보다 한 경기당 평균 넉 점 정도가 좀 줄어든 이번 시즌의 박정아 선수의 기록인데요. 중앙대 겉에 살리면서 밀어붙이는 이선호 선수입니다. 아, 좋아요. 직접 받고 직접 때립니다. 전염이 되기도 하고요. 보고 배운다고 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J 필립스가 볼을 살렸습니다. 제자리 공격이고요. 자, 왼쪽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석공 때립니다. 아, 왼쪽 묶어놓고 가운데를 쓰는 김찬아 세터의 연결입니다. 이지수의 서브.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안승희 선수는 페퍼저축은행으로서는 지금 로테이션 상황에서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이해소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표정이 좀 당황하는 그런 표정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시간 차선 16대 12도 했습니다. 이래야 비주전과 그 주전 간의 그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강해질 거잖아요. 여기서 이고은 선수의 네터치 범실까지 나오고요. 연속 3득점이고 김세인 선수가 브로킹을 잡았습니다. 지금 뭔가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 네, 페퍼저 호흡이 안 축구네요. 맞아요. 네. 자, 네, 서브 웬일인가요? 득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김세인. 출전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철영 선수의 서브. 브로킹에 그렇죠. 막히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준비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경쾌해요. 일단 경쾌합니다. 세트를 끝내는. 그리고 MJ 필립스가 지금 점프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소화를 참 잘해냅니다. 맞습니다. 자, 잡았어요. 받았어요. 자, 김세희 선수가 연결. 마지막 네, 좋은 수비를 하고도 연결이 되지 못했던 껴줘야겠죠. 그 말을 특히나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감량도 많이 돼 있으면서 준비가 많이 됐었던 이지수. 백어택 들어왔죠. 펀치아웃 됐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번에도 리스브를 처리를 했고 넘긴다는 것이 지금은 나스민 선수가 26득점. 서브 득점! 아, 정말 3세트 때 분위기를 바꾼 게 점수 14대 15. 블락아웃 득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야스민 선수의 또 서브 득점이고 오늘 야스민 선수 서브 3개째입니다. 맞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그리고 타점을 각도가 충분히 올려줍니다. 좋습니다. 리베로 유니폼을 입고 이제 수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김채나 왼쪽 스파이크. 자, 반대편에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결국 막히는 그런 연결입니다. 60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남았죠. 그러면은 트리플 아웃하는 건가요? 어느 쪽입니까? 따라갑니다. 자, 뜹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블로킹 잡지를 못하면서 MJ 필립스의 연타 득점입니다. 과연 페퍼저축은행이 프로 처음으로 서브 득점! 24대 19를 만드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오늘 모든 게 처음이네요. 연승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수비 됐어요. 끝낼 수 있는 타이밍. 연승을 합니까? 연승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5승째를 챙겼습니다. 자, 3세트를 뺏기면서 분위기를 좀 창단 첫 연승, 정관장 상대 창단 첫 승을 거두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야스민 선수가 양팀 최다 30득점으로 이 의미 있는 승리를 이끌었죠.
반면 주전 선수를 대접한 정관장은 이선우 선수가 팀 내 최다, 개인 최다 27득점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 박미애 해설위원 그리고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치열한 순위 경쟁, 정말 한두 경기 남겨둔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이 경기를 치렀는데요. 비주전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렸던 정관장을 상대로 창단 첫 연승 그리고 상대전 첫 승을 거둘 수 있었던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오늘 승리의 1등 공신 단연 야스민 선수겠죠. 그렇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직접 흥국생명을 잡으면서 판도를 바꿔놨잖아요. 네. 더군다나 정관장이 POA 진출하면서 주전 선수를 대거 뺐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그다지 사실 경기 내용은 속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최초로 시즌 2연승을 했고요. 네. 또 상대전에서도 17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일단 다른 선수들이 주춤한 가운데 야스민 선수가 1세트 12득점에 이어서 오늘 30득점, 또 공격 성공률이 42% 맹활약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야스민 선수의 시작과 끝은 아주 꾸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해 야스민 선수가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머리 부상으로 정도에 하차했기 때문에 올해 야스민 선수가 과연 첫 번째는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네네. 두 번째는 페퍼저축은행에서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다른 팀하고 좀 차이가 있는 팀인데 본인의 역할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현재까지는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야스민 선수에게도 이 끝까지 완주해야 될 이유가 나는 외국인 선수고 끝까지 코트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 완전하게 36경기를 다 해야지만이 다음 국내에도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리그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스민 선수의 활약은 저희가 박수를 보낼 만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경기가 네. 현대의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한국도 잡았지 네. 내친 김에 또 이 일을 잡아보자 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할 텐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그 중심에는 야스민 선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이 순위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이유가 이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스토리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내심 좀 궁금했던 건 현대건설이 이 경기를 또 어떤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을까. 동시에 또 궁금해진 건 정말 V리그의 역사를 함께 해온 박미애 해설위원은 이토록 치열한 순위 경쟁, 정말 한 경기 남을 때까지도 알 수 없는 순위 경쟁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저 우선은 현대건설 선수들이 오늘 5세트 가, 5세트 가 그런 힘빼 할 거고 네. 두 번째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했을 때 시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번에는 그 연맹에서 이 경기 일정을 누가 짰는지 상을 줘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네. 해봤고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아반단장 감독이 경기 현대 이기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요즘에 사과가 금사과인데 그 금사과라도 잔뜩 해서 아반단장 보내야 되고 네. 또 한 명 있죠. 강성현 감독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광주로 보내야 되겠죠. 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피하고 싶지만 네. 그래도 그 피한 마음을 이겨내야지 1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 선수들이 피곤하지만 빨리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페퍼저축은은 우리는 지금 꼴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거야. 이런 네. 마음으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토록 치열한 순위 경쟁 덕분에 요즘 또 마지막 끝까지도 V리그를 보는 재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포스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정관장으로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만큼 오늘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 차이 라인업을 좀 새롭게 꾸렸습니다. 사실 고이진 감독은 이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 박혜민 선수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싶었을 텐데 여기에 또 이선우 선수가 감독님 저도 있어요. 네. 네, 외치는 듯한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기다렸어요. 기회만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박혜민 선수가 이소영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경기를 가장 많이 뛰었고 지금 정관장의 화력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공격보다는 리시브, 디펜스 하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박혜민 선수가 일단은 그 준비를 하겠지만 이선우 말씀하신 대로 이선우 선수도 많이 기다렸잖아요. 네. 물러날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선우 선수하고
박기민 선수하고 딱 합체를 해놓으면 아. 장난감처럼 그야말로 네. 뭐 진짜 날개를 다는데 그렇게는 못하니 이제 기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수를 집어넣을 것인지는 고이진 감독의 뭐 선택이겠고 오늘 박기민 선수가 사실 이제 이소영 선수가 부상 당한 이후에 그래 나는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래서인지 오늘 7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같이 연습한 호흡에서 떨어지다 보면 기존에 있는 선수 5명 속에 본인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기 때문에 기회도 더 많이 오고 네. 더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뭐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이선우 선수였죠. 브로킹 3개, 서브 3개, 브로킹 2개, 개인 최다 득점 27득점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국내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고 기다렸는데 네. 한 세트 더 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세트 더 했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쉽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선우 선수가 역시 뭐 코트장에 들어가면 실전에 강한 선수고 또 우리가 쉽게 많이 이렇게 사석에서 말하듯이 쫄지 않은 선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감해요. 기회가 오면 또 이선우 선수도 이제 본배구에서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소영 선수가 이탈했다 하더라도 정관장이 이렇게 백업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면은 네. 또 좀 시간도 벌었잖아요. 그렇죠. 또 준비를 잘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활용폭을 충분히 넓힐 만한 그런 카드 하나를 더 새롭게 더 확실히 발견한 만큼 또 정관장으로서는 소득이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선수를 보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체력 안배가 필요했던 정관장이 이제 주전 선수를 대거 라인업에서 엔트리에서 제외를 했는데 다만 이 모든 선수들이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모습을 또 박미 해설위원은 어떤 생각으로 또 지켜보셨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고이진 감독이 선택을 했으니까 다음 경기를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선택이 네네. 있잖아요. 뭐 그 선택을 했으니까 1번 선택했으면 1번 선택을 밀고 나가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네. 만약에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더라면 최상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원팀으로 계속 이제 경기를 해왔고 지금 오늘 뛰는 선수들이 계속 백업해서 막 응원하면서 뭐 화이팅 해주고 뛰고 싶어도 뭐 뛸 수 없었고 그런 네.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아 선수나 메가 선수나 염혜선 선수 정도 그리고 어린 정호영 선수는 한송이 언니가 뛰고 있는데 와서 좀 박수 쳐주고 백업 네.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많은 분들은 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이 없지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선택의 차이였을 텐데요. 일단 뭐 체력 안배라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정관장으로서는 이제 주전 선수를 빼고 경기를 치렀고요.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이 기회를 살려서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자부 순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즌 첫 연승의 페퍼저축은행입니다. 5승, 승점 17점이고요. 플레이오프를 확정한 3위 정관장은 연승을 마감합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배구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이 승리에 대한 목표가 확실한 두 팀이 만나게 됐죠. 상대전 4연패 탈출을 노리는 삼성화재 그리고 최근 4연패를 끊어야 하는 한국전력의 맞대결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상욱, 노재욱, 속공 성공입니다. 한일용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득점이에요. 정말 하현용 의미가 있는 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지션도 그렇고 하현용 마음은 윤봉우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왼쪽입니다. 타이스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한국전력의 세포인트입니다. 노재욱 세터, 왼쪽 에디. 자, 세트를 끝낼 기회. 한국전력 왼쪽 스파이크! 자, 수비됐습니다. 됐어요. 자, 듀스로 갈까요? 3명 맞기. 바운드 시키고 있습니다. 료헤이, 하스무 왼쪽 강타입니다. 벗어납니다. 타이스의 범실로 듀스로 갑니다. 범실. 한국전력의 두 번째 세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1세트의 첫 득점, 타이스의 서브 득점. 잘 올라갑니다. 후위 공격. 천천히 가야죠. 네, 연결 중요한데요. 그리고 하이볼 성공입니다. 날카로워요. 왼쪽에 요스바니 선수입니다. 자,
자, 천천히 이용이가 가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반격 성공입니다. 2세트 세 포인트. 워낙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저는 블로킹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스바이 선수가 안고 떨어졌습니다. 네. 임성진 서브이스로 마무리 짓습니다. 20대 20 지금부터입니다. 에디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하승우 빠르게 왼쪽 자 살렸습니다. 다시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자, 연결이 정확하지 않아요. 한국전력의 반격 카이스 블로킹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가야죠. 연결이 흔들려요.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아하. 다시 역전. 리시브 정확합니다. 카이스. 자, 요스바니가 수비로 안 됐나요, 버텼고요. 이거? 때립니다. 요스바니의 엄청난 공격. 22대 20. 진영석의 서브. 매치 포인트로 갈까요? 세 포인트로 갈까요? 결정 랠리. 요스바니입니다. 삼성의 세 포인트. 선수 쪽을 바라보겠죠. 네. 한국전력의 공격. 김성진 짧게. 자, 삼성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스파이크. 살리고. 아하. 그러나 아무도 연결하지 못합니다. 세트가 끝납니다. 카이스가 받습니다. 신영석 성공입니다. 자, 요스바니에게 공격 기회가 갔는데요. 블로킹으로 차단합니다. 22대 17. 왼쪽. 네, 네트마크 안에 떨어집니다. 23대 18. 올라갑니다. 김우진 막힙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킥으로 블로킹 3개, 서브 3개는 지금 충족을 시켜놨거든요. 네. 점수가 단 한 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위 공격이 부족합니다. 올라갑니다. 블로킹! 경기 끝납니다. 마지막에 결국에 브로킹으로 임성희 선수가 또 마무리합니다. 한국전력이 삼성화재전 5연승을 기록합니다. 일단 저희가 마지막 홈경기였고 홈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이겨서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사실 본배구가 떨어진 상태에서 마음 잡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행히도 홈경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팬분들과 이게 승리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저희가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도 물론 본배구를 떨어졌지만 유종의미를 좀 잘 걷어서 마무리 잘하고 싶습니다. 시즌 전에 천천히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꼭 정상까지 올라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또 지키지 못하게 돼서 고참 선수로서 너무 후배 선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팬분들께 꼭 본배구 꼭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드렸는데 또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모두 이 힘든 상황을 꼭 기억해서 내년 시즌 다가오는 시즌에는 이 아픔을 꼭 대갚아 줄 수 있도록 꼭 준비 더 잘해서 한국전력이 또 본배구 꼭 가서 쪽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꼭 할 수 있도록 시즌 끝나면 한번 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상대전 강세를 앞세워 4연패를 끊는 한국전력입니다. 공격력에서 차이를 보인 가운데 임성진 선수가 양팀 최다 26득점, 블로킹 5개, 서브 3개로 맹활약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더 확실한 한 방이 아쉬운 경기였네요. 한국전력이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4연패를 끊어냅니다. 사실 두 팀 모두 목표는 확실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본배구가 좌절된 만큼 좀 동기부여를 갖기에는 쉽지 않은 경기일 수 있었을 텐데요. 신영석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또 승리를 거뒀네요. 네, 사실 두 팀 본배구 진출에 실패하면서 두 팀 모두 분위기가 가라앉은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에이스 신영석 선수가 날카로운 위력을 좀 뽐냈습니다. 사실 이제 신영석 선수가 어제 흥국생명엔 김인경 타임이 있었다면 오늘 경기에선 신영석이 한국전력 매직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팽팽하게 흘러가는 시속 게임 속에서 분위기를 한국전력의 팀으로 가져와야 하는 순간에 신영석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1세트에 삼성화재의 에이스 요스바니 선수를 날카로운 서브로 저렇게 코트 안에서
요스바니 선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속공으로 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양 날개 선수죠. 이 하이스 선수와 임성근 선수의 부담을 좀 덜어내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 매 세트 순간, 박빙의 순간, 그리고 추격의 상황, 달아나야 하는 상황에 늘 이렇게 신영석 선수가 저렇게 저 순간에 득점을 내줬고요. 오늘 또 3세트 아쉽게 내주긴 했지만 요스바니 선수가 거세게 추격을 해올 때 이렇게 한 템포 끊어내는 순간, 이런 순간을 득점을 해내는 것도 신영석 선수가 해줬습니다. 신영석 선수가 4세트 첫 득점을 해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승리의 순간을 결정지어할 때 신영석 선수가 했는데 이 오늘 13득점 했고요. 공격 성공률이 87%인데 사실 3세트까지는 공격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저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오늘 에이스 역할 제대로 해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즌을 크게 본다면 뭐 충분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경기 충분히 눈부신 활약이었고요.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해준 대로 또 다음 시즌을 더 기약하게 할 만한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영석 선수의 이야기대로 유종의 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5, 6위간의 맞대결의 결과로 순위에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순위를 맞바꾼 두 팀입니다. 4연패를 끊어낸 한국전력이 승점 50점으로 5위로 올라섰고요. 연패 삼성화재가 6위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KBS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인데요. 저희가 스페셜 V 예고, 이 하단 예고 자막이 나가자마자 평소에 연락도 없던 지인들이 나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되냐, 그 대표팀 감독 선임이 어떻게 된 거냐, 주민을 좀 미리 알려달라는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빠르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배구 대표팀 선임 관련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제 V리그 이야기하는 코너인데 왜 대표팀 감독 선임 얘기냐. 취재하다 보니까 리그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꼽았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국제대회에서 부진을 하다 보니까 배구협회가 지난해 말 공청회까지 열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표팀 감독을 모두 교체를 했고 네. 또 경기력 향상위원회도 변화를 했죠. 다만 이제 김철용 여자위원장은 재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작업이 변화의 첫 출발이 대표팀 감독 선임을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 주제를 좀 선정을 했고요. 네. 대한배구협회가 첫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그 과정 첫 출발에서 지난달 1일 공개 모집을 했고 28일 날 후보자 지원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남자 대표팀 감독 후보 지원자는 총 4명인데 현직 프로팀을 지휘하고 있는 A 감독, 국내 감독이고요. 나머지 3명은 외국인 감독이 있었고요. 여자는 대표팀 감독 후보 지원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청소년 대표팀을 지휘한 경력이 있는 국내 감독 1명, B, 그리고 외국인 감독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원자를 받았고요. 네. 이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아쉬움이 네. 있었다고요?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주까지 확인한 내부 관계자의 확인에 따르면 이렇게 후보자가 추려졌는데 경기력 향상 위원들이 후보자를 추려서 이제 후보자들 면접을 해야 되는데 네. 면접일이 12일 오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외국인 지원자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은 제외하고 우리 국내 감독으로 하자. 대표팀 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정이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죠. 네, 왜냐면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배구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국내 감독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이 가닥이 났고 현재 프로팀 감독에게 대표팀 겸임을 맡기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말대로라면 후보자 면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독이 내정된. 그러니까 공개 모집은 말뿐이었고 허울뿐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이 제가 이제 이 관련 기사를 10일 오전 7시에 출고를 했는데 9시경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온 당사자가 후보에 지원한 외국인 감독이었어요. 네. 기사를 봤는데 면접이 오늘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면접을 한다는 걸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면접을 하나요?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정말 협회는 내정을 한 것이 맞는구나라고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전화였기 때문에 더 황당했던 거죠. 네, 후보자를 모집한 의미가 조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사실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뭐 공청회를 할 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팀 감독 선임 전부터 이렇게 잡음이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뭐 배구 팬으로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배구계에 또 종사하고 계신 박미 해설위원으로서는 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여자 대표팀 감독을 이번에 이제 선임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표팀 감독을 맡아야 돼서 네. 이분은 누가 됐든 간에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넘어가야 되고 이겨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순조롭게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협조도 하고 또 선수들도 또 잘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고 훈련 과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네. 또 좋은 방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선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또 키워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좀 아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논란이 또 끝이 아니라고요? 네, 취재를 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개 모집 지원을 놓고 암묵적인 협박까지 존재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몇 년 전에 프로 선수를 은퇴하고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지도자 C씨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공개 모집 이제 뜻이 맞는 선배가 감독으로 하고 본인은 코치로 이제 세트로 공개 모집에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현재 배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배구 원로가 암묵적으로 반대를 해서 본인은 지원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제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조용히 이제 이번에는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라. 다음에 언젠가 너의 차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배구계에 그동안 이제 암묵적인 카르텔이 있었다고는 제가 공공연히 들었고 취재를 많이 해왔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배구가 선후배로 굉장히 잘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그 대표팀 생활도 그렇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서 지도자 생활을 할 때도 능력과는 조금 별개로 감독이 되는 순서도 지도자가 되는 순서도 선배가 먼저 하고 후배가 나중에 하는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암묵적인 카르텔이 존재한다고는 들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일단 아픔을 겪고 이렇게 상처를 남긴 이후에도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정말 좀 아쉬움으로 남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국내 감독 선임으로 의견이 모였다면 이제 남자 대표팀 감독은 국내 후보군이 한 명이었고 이제 프로팀 감독을 겸직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모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팀 감독과 대표팀 감독을 그럼 겸임을 하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배구 경쟁력 강화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프로팀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험은 많겠죠. 그렇지만 도움보다는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배구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구협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새 대표팀 감독 그리고 프로팀 감독의 겸임이라는 것이 대표팀 체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대표팀 육성, 대표팀 지도에 몰입을 하고 온전히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이 아주 모자란데 프로팀 감독, 프로팀을 지휘하면서 대표팀 지도, 훈련, 그리고 유망주 발굴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대한배구협회가 지도자 공개 선발 모집에 조건을 걸었고 그 지도자의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것에 보면 2024년 국가대표 지도자 업무 시작 일로부터 2026년 국제대회 종료 시까지인데 그렇다면 기간이 1년 단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면. 그러면 1년 단기 짧은 시간 동안 프로팀과 겸임하면서 대표팀을 지도한다? 이게 되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프로팀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 2024년에 4월 아시아 쿼터 선수 선발해야 되죠. 그리고 트라이아웃 선수 선발해야 되죠. 6월까지 선수 등록해야 되죠. 앞으로 일정이 얼마나 많은데 대표팀 선수 꾸리고 그리고 시스템 갖추고 국제대회에 나가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맡고 있는 프로팀의 선수를 그냥 데려와서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선수 선발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팀 개혁은커녕 시간 때우기, 반쪽짜리 지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선발 조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남자 대표팀 감독 후보에 지원했던 현직 프로팀 감독 A 감독이 어젯밤 후보 지원을 철회했고요. 경기력 향상위원회 현재 남아있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로만 내일 오전에 면접을 치르고 면접 뒤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재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단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리그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우려의 시선이 높은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배구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높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좀 새삼 드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확실한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해 보이고 네. 뭐 이제 거기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그분들이 귀를 좀 크게 열고 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박주미 기자는 실제로 좀 취재를 하시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우리나라 배구가 나아가야만 이런 좀 아쉬움이 없을까, 이런 또 상처를 또 지울 수 있을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좀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우리가 이번 올해 파리 올림픽은 못 나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2028년 LA 올림픽을 겨냥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는 해도 많이 남아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지금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고 갖춰야 되고 지금 유망주 육성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고 1년짜리 감독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인 것을 떠나서 네네. 큰 그림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친하니까 개인적으로 누우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사적인 거는 정말 뒷전 내려놓고 공적으로 정말 그 앞을 보고 좀 긴 호흡으로 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긴 호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기에는 이미 저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큰 그림, 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 그리고 결과를 배구팬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줌인 시간에 또 날카로운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이 줌인 마지막입니다. 한 시즌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셨는데 때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도 그날 밤에 바로 취재를 해서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또 평소에 몰랐던 숨어있던 정말 날카로운 이야기를 콕콕 집어주셨는데 한 시즌 또 줌인 코너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배구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그러니까 박주미 기자가 네.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접근을 탁 해서 맞아요. 잘 네. 뽑아내서 알려주니까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미 기자 정말 할 시즌 열정 가득한 취재로 이 스페셜 V 줌인 코너 정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함께 전하고 싶고요. 조심스럽게 다음 시즌도 기대를 해본다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을 함께 욕심을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줌인 코너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여자부입니다.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앞두고 있죠.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이 40%, 한국도로공사가 60%, 과반수 SBM이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일단 두 팀으로서는 일단 봄 빼고는 좌절이 된 상황입니다. 유종의 미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이 됐는데 박미 해설위원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 두 팀 어떤 점이 성장했고 어떤 점이 성장이 멈췄는지를 짚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요. 뭐 평소 같으면은 내일 이길 수 있는 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쉽잖아요. 봄 빼고가 뭐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기는 해서 이번 시즌에서 성장한 부분은 어떤 거고 아쉬운 네. 부분은 어떤 건지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뭐 도로공사는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리시브 1위. 그러니까 선수들 항목에서 보면 서브 리시브 이제 10명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임명원, 문정호 선수인데 이 10명 중에 50%가 넘는 선수는 이 딱 2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좋은 공격과 노련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의 그 받아내는 그 리시브 수비 쪽에서 그냥 빛을 발했는데 올해는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봄 빼고는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퀵오픈이나 시간차 부분에서는 조금은 상승이 있었고요. 역시 뭐 배윤아 선수의 시간차도 성공률이 좀 좋아졌는데 반면 브로킹 1위였던 도로공사가 브로킹 현재 6위가 됐고요. 그 이유는 노련한 정대영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아무래도 빠졌기 때문에 김세빈 선수가 지금 현재 브로킹 부분에서 5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 10명 중에 또 보면 유효 브로킹은 141개로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선수가 최정민 선수가 259개인데 김세빈 선수가 140개니까 리딩에서는 아무래도 어린 선수의 차이가 났고 또 범실도 지난해보다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베테랑 선수들이 이 먹는 것도 많이 먹듯이 이 경기를 잘해요. 네. 이게 배구 10단 선수들이 2명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범실에서 2경기를 덜 치르고도 약 지금 한 100개, 한 100개? 100개인가요? 50개 정도, 네, 50개 네.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경기를 통해서 내년 시즌에는 뭐 줄여갈 건 줄여가고 또 좋은 거는 더 좋게 만들어서 또 봄배구에 도전할 수 있는 도로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력 손실이 있었던 만큼 뭐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성장을 보여준 부분도 충분히 주목해 볼 만했습니다. 그렇다면 IBK 기업은행 또 특히나 올 시즌 김호철 감독이 완전한 또 재정비를 통해서 새 시즌을 또 야심차게 꾸려봤는데요. 또 어떤 점이 성장했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가졌던 이유가 운 좋게도 아시아쿼터 1위에 부술이 나왔죠.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1위로 뽑았기 때문에 올해는 봄 빼고는 갈 거야. 네. 많은 이제 기업은행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정확히 서브 리시브가 돼서 어떤 패턴 플레이 하는 거는 참 깔끔하게 잘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 풍푼 선수도 와서 세타로스의 역할을 해줬고 또 아베크롬비가 하이볼에서는 좀 약하지만 또 그 빠른 볼에 대해서는 잘 때려줬고 더군다나 리시브가 강한 황미경 선수를 그 FA에서 영입하면서 짜임새가 어떤 균형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서브 리시브에서 아주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사실 경기력이 나오지만 서브 리시브에서 많이 흔들렸을 때는 그 하이볼이나 어려운 볼을 누군가는 때려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베크롬비도 많은 득점을 하고 보기 좋은 공격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약했던 부분이고 또 아베크롬비가 왼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서 브로킹을 한다든가 두 번째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맞닥뜨리면 한 점 싸움에서는 되게 리스크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김수지 선수가 떠난 자리를 미들에서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하지만 최정민 선수라는 선수가 브로킹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주면서 네. 한 자리를 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메림 선수하고 네. 한 자리를 계속 한 명 누구죠? 김현정 선수. 김현정 선수 감사합니다. 김현정 선수가 네. 아무래도 두 선수 한 자리를 맡아줬는데 이 높이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이제 IBK가 사실 이제 FA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수를 또 영입을 할 수 있을지 네, 네. 아니면 그 외국인 선수를 바꿔서 경기를 할지 이거는 이제 뭐 프런트에서 할 거고 구단에서 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성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다음 시즌을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봄 빼고에 좌절된 만큼 아쉬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내일 경기 이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위해서 승점 석점이 필요한 대한항공입니다. 연패를 끊고 싶은 KB손해보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네요. 대다수의 스팸이 대한항공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KB손해보험도 유종의 미를 위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또 남은 경기에 임할 텐데요. 일단 대한항공의 동기부여가 더 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동기부여를 포함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임동혁 선수가 선발로 예측이 된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이제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승리 요인으로 강력한 승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하위 KB손해보험을 잡고 그리고 우리카드를 상대하는 삼성화재 요스바니가 어떻게 해주는지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챔피언 결정전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에는 이렇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승리 확률이 좀 더 높이 올라가는 지점이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동혁 선수가 선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발등 통증 때문에 선발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이 어려운 경기를 치렀는데 이번엔 좀 다른 상황이죠. 임동혁 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선발 출격 예고돼 있고 대한항공이 사실 무라드 선수가 외국인 선수로서 제 역할을 못 해주면서 임동혁 선수의 활약이 좀 더 중요해졌고 이 무라드 선수가 제 활약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격력이 좀 더 떨어졌는데 게다가 정지석, 곽승석 선수도 컨디션이 좀 더 안 좋거든요. 그리고 리베로 선수가 이제 상대 목적타 서브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임동혁 선수의 활약이 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선발 복귀가 반가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리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리그에서 가장 먼저 남자부에선 가장 먼저 시즌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남은 경기 최종 순위를 기다리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결과를 KBS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남자부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현장 생중계로 이호근 캐스터와 김민철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